다음의 음악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접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그렇다면 이 음악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라 검역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 광복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라 검역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어느 곡이 우리나라의 광복을 꿈꾸었던 항일 음악이고 어느 곡이 일제를 찬양하는 친일 음악인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 곁에 자리 잡은 친일 음악 그리고 친일 음악가, 정확한 눈을 가지지 못한 채 우리는 음악을 듣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곡으로 뽑혔던 선구자.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선구자는 친일 음악 논란이 있습니다. 윤혜영이라는 사람이 쓴 시, 용정의 노래, 조두남 씨가 붙인 노래인데, 그 용정의 노래는 용정의 처녀가 말탄 일본군을 그냥 부러워서 짝사랑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나중에 해방 이후에 조두남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살짝 바꿔서 선구자, 그래서 마치 말탄 독립군을 찬양하는 듯한 이런 착각을 느끼게 하고. 그 말 달리던 선구자가 네. 독립운동가가 아니었네요. 말 달리는 일본 장교, 어떤 분이 용정을 가보고 와서 여기서는 말 탈 공간도 없고 말 탈 사람들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말 타고 다닌다면 일본 순사나 일본 군인밖에 없었죠. 예. 독립군들이 어디 용정에 와서 말 달리고 있습니까? 숨어서 활동하고 그랬었죠. 선구자는 작곡가와 작사가 모두 친일 행적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 작곡가 조두남은 만주 작곡가협회 회원으로 활동, 징병제를 찬양하고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자는 가요를 보급했습니다. 노랫말을 쓴 윤혜영 역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친일 작가로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된 인물. 20여 편의 친일 시와 가사에 오족 협화를 바탕으로 낙토 만주를 건설하자는 친일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오족 협파에서 일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직업이 친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런 사람이 쓴 가사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구자라는 말이 우리는 생각할 적에 그게 마치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혹은 민족을 이끌거나 하는 분들이 그 말을 쓰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 하는 분들은 대개 우리 동포들은 독립운동 하는 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산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통령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희망의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평 하지만 이 노래 역시 친일 음악으로 거론된다니 어찌된 일일까? 희망의 나라라고 1931년에 작곡이 되는데 1931년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섬나라 일본이 대륙을 넘보고 대륙 침략을 하는 일환적인 시작이거든요. 이제 그 분위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대륙을 가야 된다. 바다 건너 저편 언덕. 그것은 우리 조선의 희망이 아니라 일본의 희망이에요. 대통령 직속인 위원회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기록한 보고서. 천여 명이 넘는 이들 중 희망의 나라로를 작사 작곡한 현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집 앞 고향 생각 등을 작곡한 음악가. 하지만 대표적인 친일 음악가로 손꼽힐 만큼 많은 친일 행적을 남겼는데 현재명의 친일 행각은 독립운동단체에 가입한 것을 후회한다는 전향 성명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습니다. 현재명 선생님은 정말 많아서 여러 음악회의 독창이나 연주자로서 활동한 경력들이 많으세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징병제를 실시를 하는데 그것들을 축하하고 아니면 전쟁과 관련된 이제 군국가요들을 독창을 하시거나 지도를 하시거나 이제 한 활동들을 하시고요. 뭐 일본 군가, 뭐 일본 육군, 뭐 이런 노래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독창 아니면 군가 지도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해서 방송도 하시고. 당시 경성 라디오 방송의 편성 시간표엔 현재명이 라디오로 군가를 지도한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 45년도에는 그 일본 그 신태양사라고 하는 그 잡지사에서 주는 1년에 한 명이나 한 팀한테 주는 조선 예술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이제 후생음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로로 받는데 그때 받았던 부상으로 받던 상금을 다시 이제 국방헌금 비슷하게 이제 이게 다시 납부도 하시고요. 부상인 500원을 헌납했다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확인됩니다. 명백한 친일 행각. 전함건조 연주회의 수익금인 1113원을 해군 무관부에 헌납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음악계에서 할 수 있는 그 친일 행위의 유형들은 현재명 선생님들은 이렇게 많이 양적으로도 많이 이제 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해방 이후에도 음악계의 거목으로 자리 잡은 현재명. 1953년엔 서울대 음악대학의 초대 학장이 됩니다. 지금도 음악대학엔 그의 공을 기리는 동상은 있으나 그의 과오인 친일 행적을 알려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점점 친일 행적이 희미해져간 현재명. 그의 음악은 각종 행사에 불려질 정도로 우리 곁에 자리 잡습니다. 지자체 행사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 기념식에서도 불리는 현실. 이런 실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학계라든지 일부 관심 있는 분들 정도에서는 이미 이제 알고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충분히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까지 보편적으로 알려지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단 현재명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친일 음악가가 누구인지, 친일 음악이 무엇인지 배울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41명의 음악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대개 다 그 교과서를 만들어 왔었어요. 편수 작업을. 그래서 온통 친일파들의 노래로 아니면 외국곡으로 이렇게 일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친일파 노래인지 우리는 모르고 아예 음악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배워왔죠. 지금 그 해방 이후에 친일 음악가들이 이제 말하자면 현재몽을 비롯해서 그 한국의 음악 교육의 제도를 만든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한국 근대 음악사를 공부를 시키고 식민지 시대의 친일 행위 이런 거 또 부담스럽겠죠. 서양 음악만 계속 배우는 그런 걸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75년 지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그 영향이 지금도 아주 서울대학에 그런 과목이 없어요. 때론 한 소절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지게 만드는 애국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뜻이 담긴 애국가까지 친일과 연관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사실을 밝히려면 가장 먼저 애국가와 한국환상곡의 관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환상곡은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작품. 특히 합창 부분은 애국가가 중심이 되어 클라이막스를 이루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 민족의 탄생부터 식민지 독립의 역사까지 다루는 줄거리로 안익태의 애국음악이라고 평가되죠. 하지만 애국가를 수록한 한국환상곡과 안익태의 친일 행적의 핵심인 만주환상곡의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주국, 일본의 괴뢰국이죠.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해서 만주환상곡이라는 곡을 작곡합니다. 해방 후에 그 대부분의 줄기를 놔두고 한 편을 살짝 바꿔가지고 한국환상곡이라고 이렇게 또 조금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들어있는 부분이 이 애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만주환상곡이라는 게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의 왕, 저희들 말로 천왕이라고 부르는 그 천왕에게 바치는 노래를, 바쳤던 노래를 우리 애국 국가로서 쓰고 있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이제 그것도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판 삼아 대륙 침략의 야역으로 세운 만주곡. 그런데 에키타이 안이라는 이름으로 안익태는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직접 지휘를 합니다. 음악 역시 자신이 직접 작곡한 만주국 찬양의 만주환상곡. 2006년 송병욱에 의해 이 실황 영상이 밝혀지면서 안익태의 친일 행적은 명백해집니다. 근데 안익태의 케이스는 매우 독특한 게 당시 조선 사람으로서는 일본 유학, 미국 유학, 유럽 유학을 다 한 그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또 나름대로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뭐 일제가 당시 예를 들어 일본의 대사관 쪽에서 안익태를 엄청나게 압박을 해가지고 뭐 혹은 돈으로 매수를 했다든지 압박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잡아다 고문을 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조건 속에서 자발적 선택이었다고 봐요, 저는. 만주국을 바탕으로 한 일제 세계 침략을 찬양하는 안익태의 만주 환상곡. 애국가를 포함하고 애국 음악으로 연주되는 안익태의 한국 환상곡. 결국 이 두 작품이 유사하다는 주장은 결코 묵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요 밑에 깔려 있는 게 만주국 악보예요. 여기 다 조금씩 보이시죠? 보이지? 안 쓰셔도 뭐가 그렇다면 두 곡은 얼마나 유사한 것일까?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화려한 강산, 한반도 이렇게 요 주제곡 주제가 같은 주제예요. 그다음에 빰빰빰빰. 예예 그거 여기 지금 한국 환상곡이고 아까 그거는 만주국 환상곡이죠. 다시 한번 정확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엔 어떻습니까? 유사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들어보면 같지 않아요? 아까 여기 있어? 뿐만 아닙니다. 애국가와 만주 환상곡이 비슷하다고 주장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제 피날레인데 우리나라만 쓰잖아요. 역사적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던 큰 과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게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특히 애국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치유되지 않은 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 한 국가, 그다음 민족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되는 노래가 이런 치명적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의 수치이고 또 상처가 되는 거죠. 계속 끌고 가면.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비교를 하고 싶었으나 만주 환상곡은 악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 우리는 수소문 끝에 만주 환상곡을 들으며 만든 악보를 가지고 애국가와 비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네, 이게 현재 한국 환상곡의 일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만주 환상곡 부분.
이제 최초의 한국 환상곡이 작곡됐고 그 다음에 다시 만주 환상곡이 작곡됐고 다시 한국 환상곡을 다듬는데 보니까 만주 환상곡의 3악장 일부 선율이랑 현재 한국 환상곡의 482마디에서부터 시작하는 선율이 같고 그리고 또 4악장의 선율하고 한국 환상곡의 529마디 쪽하고 일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그 주제 선율을 가지고 계속 변형되는 형태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두 가지 선율이 다 대위적으로 섞여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두 음악의 해당 부분을 정확히 비교하겠다는 이들. 여기 한국 환상곡 이 앞부분 4마디 정도만 보면은 이렇게 529마디부터 한국 환상곡이 가고 있고 만주 환상곡의 같은 부분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이렇게 갑니다. 네, 선율이 좀 비슷한 게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네, 지금 만주 환상곡에서 네, 지금 얼핏 메마디만 들어봐도 네, 같은 선율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환상곡을 좀 아시는 분들이면 많이 들어보셨을 선율일 텐데 네,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 화려한 강산 하고 가는 지금 네, 선율이고 같은 부분에 네, 만주 환상곡도 네, 같은 키로 이렇게 음악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이만큼만 들어봐도 네, 같은 선율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그냥 일반인이 듣기에도 그냥 네, 똑같은 음악입니다. 똑같은 음악이고 실제로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극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역사적인 의식으로서 이 음악가로서도 만주국에 썼던 것들을 독립한 이후, 광복 이후에 한국 환상곡에다가 그때는 의미는 분명한 건데 거기다가 사용했다는 거는 물론 이제 국가가 더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 자체도 이거는 뭐 역사 의식이라든지 현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아주 저기한 거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양심의 가책이 1도 없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말 자기가 그 시절엔 그랬고 이 시절엔 그랬고 근데 적어도 국가로 사용하려면 그 정도 적어도 국가로 사용하려면 그 이상의 그 작곡가 개인의 어떤 이 곡을 작곡할 때 어떤 자기의 진심 그걸 넘어서는 어떤 그 국민 전체의 어떤 동의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이때는 사실 결국 애국가를 차용하여 음악을 만들고 또 그 음악을 사용하여 친일 음악을 만든 사실은 명백한 역사의식의 부재.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안익태가 작곡했다고 알려진 애국가가 표절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악보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그쵸. 비슷해 보이고 근데 어쨌든 적어도 불가리아 사람들은 애국가를 들으면서 뭔가 우리 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선율이 좀 비슷하네요. 우리로 치면 아리랑과 같은 위치라는 불가리아의 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표절한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서양 음악을 받아들일 때 그런 선율들을 그러니까 그런 예가 사실은 이 아닉테만 있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애국가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국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인데 다른 불가리아 사람이 들으면 이거 우리 민요회라고 느끼는 것도 분명히 뭐 표절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심지어. 사실 아닉테의 친일 행각은 국내에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6년인가 7년인가 미국으로 이제 지휘하러 가려고 했더니 미군정에서 이 사람은 친나치 그게 있으니까 못 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임시정부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이분 아닉테는 애국가다, 애국가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줘서 이제 나중에는 미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아닉테가 독일에서 독일 동맹국에서 뭘 했는지 몰랐던 거죠. 아, 아닉테 선생이 친나치 부역자였나요? 그렇죠. 일본을 위해서 이제 일본 지휘자로 활동하셨거든요. 그 일본과 독일이 동맹국이었잖아요. 전선을 돌면서도 연주를 했어요. 1944년에 독일 문서를 보면 외국인 음악가로서 전선을 돌면서 나치 제국의 전쟁에 도움이 된 사람을 세 사람을 꼽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본 사람 고노에 히데마루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바이올리스트 수바 네지코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에키타이 안이 있어요. 아닉테는 에키타이 안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유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 있었던 그는 세계적인 음악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합국에 반대되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즉 추축국의 일원이 된 아닉테. 일본을 대표하는 음악가로 활동하며 친일을 넘어 친나치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닉테 선생이 뭐 그 빨리 지휘를 코리아 판타지를 지휘를 하고 뒷문으로 도망가시고 일본이 막 쫓아오고 일본 제국에 사람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런 얘기가 아닉테 자서전에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너무 모순되는 게 많아서 2006년에 이제 독일에 가서 찾았는데 처음에는 자료가 안 나왔어요. 이 아닉테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는데 일본 음악가들 그 교류 이런 걸 찾으니까 거기에 에키타이 안으로 세상에 그 자료가 확 다 있는 거예요. 아닉테 선생님은 아마 네, 그 아닉테 선생님은 그걸 다 불태웠을 것 같아요. 한국 그 식민지 시기에 아닉테의 부끄러운 과거는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좀 많이 친 것 같아요. 독일의 제국음악협회 회원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리아인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음악가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서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야, 이 괴벨스가 만든 단체인데요. 여기 소속이 되어야 그다음에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닉테는 외국인이고 아리아인 증명서도 없는데 여기에 들어간 것은 이제 일본 대사관에서 아마 이 사람을 추천을 했을 것이고 여기 출생도 평양이 아니고 도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으로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유대인들은 다 빠졌어요. 못 들어가는데 오히려 아닉테 선생님 이게 있고. 일본식 이름 에키타이 안. 신분 세탁을 위해 변경된 생년월일. 평양 출생을 도쿄라 바꾼 흔적. 그리고 직업은 지휘자이면서 작곡가. 또한 정치적인 부정적인 보고가 없다라고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어요. 나치가 인정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서 그런 그렇다면 아닉테의 본격적인 친일은 언제부터였을까? 하고 있을 때 한 사람과의 만남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맥락이 있기 때문에 41년 10월 10일에 부다페스트에서 끝나고 일본으로 이제 귀국하라고 여러 번 이제 영사관에서 연락이 오는데 안 가겠다. 이때 에하라를 만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41년 10월 10일 부다페스트 연주회 끝나고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고 유럽에 체류. 그때 유럽에 체류하려면 상대는 만주국 독일공사 참사관으로 있던 일본인 에하라 고이치. 아닉테는 에하라 고이치의 집에 기거하면서 물심양면으로 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체가 독일에서의 모든 그 일본으로 가는 정보를 이 사람 손에 거쳐가는 헤드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비밀 문서죠. 예, 지금 다 공개됐는데. 에하라 고이치는 유럽의 정보를 일본으로 넘기는 스파이로 밝혀집니다. 결국 아닉테는 일본 측 스파이 집에 기거한 것이죠. 아닉테 선생님의 친일은 국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친일은 국내에서만 그 뭐 만주 정도, 그러니까 일본 동맹국인 독일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지휘자로서 일본 지휘자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연주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일본을 위한 것이었죠. 결국은 그 친나치도 결국은 친이라고도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그곳에는 아닉테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아닉테의 친일 행적을 기록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공적만 낱낱이 적어놓은 것이 현실. 우리는 아닉테의 친일 논란과 친일 행적에 관해 기념재단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단 측은 몇 번의 번복을 한 후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애국가 만드신 분. 애국가 만드신 분 아닌가요? 한국 환상곡 작곡한 걸로 알고 있고. 만주 환상곡을 만들고 직접 지휘한 행적이 있는 친일 음악인이다. 네. 이런 좀 논란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아, 처음 들으세요? 네. 그 만주 괴뢰곡 말인가요? 예. 아, 몰랐어요. 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느낌? 만약에 이 사실이 좀 알려지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네. 뭐 적절하지 않아서 다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은 아닌데, 그럼 그런 행적들을 똑바로 알리고 기억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를 했고 나쁜 행적을 기록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이 음악을 본격적으로 이용한 시기는 1930년대 후반, 특히 중일전쟁 이후부터입니다. 음악이 그들의 일왕을 찬양하고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조선인을 동원시키는 선전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의 네로라 하는 음악가들이 음악 보국 전선에 뛰어드는 암울한 시기. 명령과 구호만으로 전 국민을 전선에서 돌격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북과 나팔 소리는 그게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어떤 심박과 그다음에 혈압에 직접 작용하는 어떤 시그널이 음악이라는 신호 아닙니까? 거리는 푸른 나희에 빛나는 숨쉬는 거리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중음악가들, 그들 역시 친일 음악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마음 피난산이 소름 돋아 그대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별의 부산 경로장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되는 그날 밤 해방 이후에도 큰 인기를 누렸던 그들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애창곡입니다. 하지만 대중음악가들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부응하는 군국 가요와 관련된 건 분명한 사실. 조명암 박시춘 아들의 혈서. 그래서 조명암이 많다는 게 이것도 조명암, 이것도 조명암, 이것도 조명암, 이것도 조명암. 자료 속 공통적으로 거론이 되는 이름 조명암, 박시춘, 남인수.
42년 이후로에 이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군국 가요를 다 부르셨네요. 42년 3년 2년 동안 이들은 대중성을 바탕으로 선동의 주축이 됩니다. 많고 요해 대허에 쓰린 세포를 말하여 주노라. 이들이 함께 작사, 작곡, 가수로 참여한 대표적인 군국가요 혈서지원. 내용은 과연 어떠할까? 명기게 물어서 붉은 불려서 일상기 그려놓고 뚱뚱한데 부르고 한글자 쓰는 사연 둥글자 쓰는 사연 나라님의 정정백이 소원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신나더라 한기술 한나라 지구열에 인대기 시간면 시대를 높인 순간 목숨을 내준 순간 나라님의 정정되기 소원입니다. 혈서지원 이것은 아까 그런 조금 뭐 남인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부르고 다녔거든요. 앞장서서 우리들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누구라고 이름만 들어도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유명한 가수들이 히틀러 2차 대전 때 히틀러도 그랬었거든요. 그 프랑스의 문인들, 작가들, 음악인들을 앞장세워서 이렇게 세우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나왔다 하면은 많이 애들이 박수를 치고 갈채를 하고 따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홍보 수단을 이용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 해방 후 노래를 개사하여 군가로도 썼습니다. 명지게 불어서 붉은 피를 흘려서 외국이 그려놓고 전세 만세 부르자 만글자 쓰는 사연 구글자 쓰는 사연 대한민국 북부를 내린 서원합니다. 나라님은 여기서 일본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한국에게 요구했던 것은 자발성이었습니다. 가장 의심했던 것도 자발성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자발성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는 피로 쓴 지원이라는 겁니다. 나는 피로서 자발성으로 일본 왕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하고 하는 일종의 약속인 것입니다. 노래 내용이 그것인 것이죠. 이건 더할 수 없는 친일이죠. 홍난파로 알려진 홍영후는 우리나라 서양 음악의 선구자로 한국 최초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한국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 최초의 바이올린곡 작곡 및 연주, 최초의 관현악단 지휘자 등으로 이름을 날렸죠. 하지만 홍난파 역시 군국 가요를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곡은 홍난파가 작곡을 하고 친일문학가 이광수가 작사한 희망의 아침. 밤이 새였다 희망의 아침 동평원
그 이광수가 쓰고 홍남파가 작곡을 한 희망의 아침은 그냥 친일이라기보다는 일본 왕에게 헌정을 하고 하는 그런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줄은 그 밤이 새었다 희망의 아침 동편 하늘에 솟는 햇발은 이 말은 일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동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받아라 듬뿍 받아서 소리소리 높여서 만세 불러라. 이게 이제 일본 왕에 대한 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2절에서는 이렇습니다. 일어나거라 우리 임금의 분부를 받자와 1억 1심이 1억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인과 만주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를 합쳐서 이제 1억이라고 부른 것이고요. 넓은 천지에 팔경이루의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라고. 팔경이루는 바로 일본 왕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장기 날리는 곳이 자사손손 만대가 복을 누릴 국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그냥 일본 군대 가라 하는 얘기보다도 훨씬 더 철학이 깊고 그리고 그 일제 지배가 영구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친일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의 아침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의 보유편. 홍남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올라 있습니다. 동호회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2회에 걸쳐 사상전향서를 발표한 그는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정책에 협력합니다. 1941년 사망하기 전까지 정의의 개가, 공군의 노래, 희망의 아침과 같은 군국가요를 작곡하며 친일 행적을 남긴 홍남파. 경성방송국에서 그 방송 관현악단을 지휘하시고 이제 인솔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들한테 군가나 군국가요라고 하는 것들을 지도하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그 방송 관현악단하고 같이 이제 활동도 하시고 이제 평론이나 이제 글들을 통해서 뭐 진화사변 그 진화사변 몇 주년이라고 해서 40년대 진화사변과 음악은 어떤 국책 수행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평론, 작곡, 뭐 지휘, 뭐 그리고 이제 단체의 이제 이런 활동들을 홍남파 선생님은 주로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41년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하지만 친일 행적 평가에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가에 대한 평가는 역사학자나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음악과 음악가에 대한 평가는 음악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도움만 주고 지원만 해주고 간섭이나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홍남파 선생이 친일하신 행적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시는 편입니까? 친일한 기록 자체는 있는 자체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있는 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단 그 잘못 알려진 부분이 계속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홍남파가 불과 1년 후에 사상 전향에 관한 논문을 썼다는 것은 37년 6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종로경찰서에 수감된 이후 홍남파의 그 모진 고문과 억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를 홍남파의 친일 행위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홍남파를 희생적인 영역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희망의 아침 이광수가 쓰고 홍남파 선생이 한 건데 홍남파 선생님이 대부분 서정적인 곡들을 만드는데 갑자기 엉뚱한 게 하나 튀어나왔다는 건 그건 뇌압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남파가 작곡한 동요만 110여 곡. 우리는 어릴 적부터 홍남파가 작곡한 음악을 부르며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의 공과 과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눈 아닐까.
해방 이후까지 주요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하던 친일 음악가들. 친일 행적은 적어놓지 않고 또 알려하지 않으며 눈 감고 넘어가는 현실. 울림이 있는 맑은 음악으로 영혼을 혼탁하게 만든 그들의 친일 행적은 결단코 잊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집단 기억이라고 할까요? 그 집단적인 메모리를 부단히 활성화시켜야죠. 왜? 잊어버릴 순간 또 당할 수 있으니까. 반세기, 한 세기가 이제 흘러가는 과정들로 쭉 반성 없이 그런 평가 없이 드러냄 없이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 후학들이나 이후의 세대들이 과연 그러면은 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3.1운동에 참가했던 소년 소녀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100년 뒤에도 아직 일본 군가를 부르고 있고 일제에 부역했던 그런 사람들을 훌륭한 작곡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교과서로 공부할 것이라고 그렇게 정말 생각했을까요? 저는 3.1운동 100년이라는 것은 그걸 적어도 극복하거나 내지는 극복을 못하더라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라도 하는 그런 100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진정성 있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가장 위험한 곳에서 제일 먼저 손 뻗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위로받고 공감해 주시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약간 이웃 같은 걸 돕는 그런 훌륭한 어업인이 되고 싶어요. 제가 봉사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일단 다문화라는 게 외국에서 오셨잖아요. 이제 그걸 극복해내시고 저를 키우신다는 게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계기로 인해서 되게 좋게 커가고 있으니까 그때 상황이 원망스럽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어요.